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임시 휴장에 들어갔던 문화관광시설들이 새 단장을 마치고 관람객을 맞고 있습니다. 요양병원과 시설의 면회가 재개되면서 가족 등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단 감염이 여전한 만큼 아직은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대구시가 모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한 가운데 시민단체들도 문제를 파헤치고 나섰습니다. 경북도 내 대학생들이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로 규정한 하버드대 로스쿨 램지어 교수에 대해 논문 자진 철회와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임시 휴장에 들어갔던 문화관광시설들이 봄을 맞아 속속 문을 열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을 보강하는 등 새 단장을 마치고 철저한 방역 속에 관람객을 맞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잠시 문을 닫았던 문경세제내 옛길 박물관과 자연생태 박물관이 15일부터 다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박물관은 봄을 맞아 중단됐던 전동차를 정상 운행하고 관람시설과 상가시설에 대한 방역 전담 인력을 5명 더 늘렸습니다. 문화 콘텐츠 테마파크인 문경 에코랄라도 일부 시설을 새롭게 꾸몄습니다. 기존 석탄박물관 내 은성갱도에 실감 콘텐츠를 도입했습니다. 1994년 폐광되기 전까지 4,300여 명의 광부가 일하던 갱도를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말로만 들었었고 처음 접하는 부분인데 일단 애들이랑 같이 와서 좋은 경험도 됐고요. 근데 모르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생소한 단어도 있고. 그래서 일단 해설자님께서도 많이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해도 많이 되고요. 일단 무엇보다도 애들한테 많은 경험이 됐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갱도 내에 들어서면 기존 전시물과 함께 홀로그램과 증강현실 등 7개의 신규 콘텐츠가 더해져 실제 광부의 삶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13일 날 문경 석탄박물관 은성갱도 실감체험관이 개관을 했습니다. 1963년에 뚫은 실제 갱도 공간에다가 저희가 실감 기술과 그리고 뮤지컬이라는 공간과 기술과 예술을 합해서 다른 곳과 차별화되는 그런 공간을 저희가 이번에 구축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속에도 일상 속 방역 문화가 정착되면서 주요 문화관광시설들이 새 단장을 마치고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요양병원과 시설에 대한 면회가 재개된 지 일주일째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많은 분들이 다녀오셨을 텐데요. 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겠지만 그래도 아직은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6개월 만에 마주한 가족. 자식들은 애타게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 여기. 말씀 못 하시는데. 네? 미소라도 한번 지어주면 좋으련만. 호공만 응시하는 아버지 모습에 딸은 말없이 눈물을 삼키고 아들은 애꿎은 창문만 두드립니다. 여기. 손 한 번 잡아보지 못한 채 돌아서는 가족들의 뒷모습엔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이게 뭐 언제까지 이게 비대면으로 해야 될지, 대면 면회가 언제쯤 가능할지 좀 이런 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요양병원과 시설에 대해 다시 면회가 허용된 지 일주일째. 하지만 임종을 앞두거나 중증인 일부 환자에 한해 접촉 면회가 가능할 뿐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환자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 면회가 필요하긴 하지만 위험 요인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 65세 이상 고령자가 많은 요양병원의 경우 아직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이 절반도 되지 않는 데다 산발적인 집단 감염도 여전합니다. 저희 직원들은 지금 백신을 맞았지만 일반 우리 시민들이나 아직 백신을 안 맞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 각지에서 보호자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서울이나 부산, 대구, 전라도 쪽에서도 오고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양병원과 시설에서는 방역 등의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도 혹시 모를 감염 우려에 최소한의 면회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 여파가 대구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모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땅 투기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시민단체들도 따로 제보 창구를 마련하는 등 문제를 파헤치고 나섰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강금수 대구 참여연대 사무총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총장님, 이 땅 투기 의혹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데요. 우선 이번 땅 투기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땅값을 잡고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해야 될 기관의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사적 욕망을 채운 거잖아요. 용서 못할 일이죠. 이게 근데 새삼스러운 일이냐? 그건 아니고 골물게 이제 터졌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사태로 보면은 강도 높은 수사와 처벌 그리고 해체 수준의 조직 혁신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구 민병과 대구 참여연대가 부동산 투기 긴급 대응팀을 꾸렸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었고 또 어떤 활동을 준비 중이신지도 궁금합니다. 이번 사태가 뭐 3기 신도시에 국한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적 현상이고 지역에서도 많은 의혹이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민변의 변호사 몇 분하고 저희 참여연대 회원 중에서 공인중개사, 뭐 감정평가사, 그리고 학계의 이론가 이런 분들이 모여서 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하고자 하는 일이 우선은 뭐 시민 제보를 받아서 처리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대구시나 도시공사, 경찰청 등 이렇게 관계기관이 제대로 조사하는지 또는 제대로 수사하는지를 모니터하고 때로는 비판과 협조도 할 예정이고요. 끝으로 이해충돌 방지법 같은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또 지방에서는 관련 조례를 재개정하는 그런 정책 활동도 할 예정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 제보 창구도 마련을 하셨죠. 이 시민 제보 창구에서는 어떤 내용을 접수를 받고 또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도 설명해 주실까요? 예, 우선은 그 연호지구 등 LH의 그 지역 사업지구 5곳하고 또 대구 도시공사 사업지구 7곳, 이 12곳을 중심으로 시민 그 제보를 받고요. 그래서 이 12곳에 시민 제보를 받는다는 현수막을 게시를 했습니다. 이 외에도 공공기관이 관장하고 또 공무원이 관여하는 각종 개발 사업, 건축 사업 등에 대해서도 제한 없이 제보를 받을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보가 접수가 되면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최소한 확인을 하고 그 내용 수위에 따라서 어떤 것은 그 조사를 의뢰하고 또 어떤 것은 저희가 직접 고발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구시 등이 이미 자체적으로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만 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업무상 비밀 정보를 이용했냐 이거를 시가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팔이 안으로 굽어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그 대상이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투기 의혹이 있다고 일단 가정을 하고 전면적으로 수사 의뢰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렇게 차명 계좌 이런 부분을 추적을 해야 제대로 밝혀지는 것인데 이 점에서는 검찰이나 경찰의 전면적인 수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처벌 못지않게 재발 방지 대책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제도적 장치가 좀 필요할까요? 우선 관계기관의 그 임직원이나 이해관계자들의 부동산 거래 신고 또 투기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 검증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겠고요. 또 이해충돌 방지 차원에서 토지, 주택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임직원들의 부동산 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지금 뭐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지만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도 바꿔야 되죠. 현행법은 업무상 정보를 누설할 경우에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가볍습니다. 1년 이상 징역이나 이익의 3배 내지 5배까지 벌금을 먹이고 또 투기 이익이 50억 원 이상이 되면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강도 높은 그 개혁이 필요하고요. 끝으로 지자체 차원에서도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감사관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좀 뽑고 또 합의제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서 투명하게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대구 참여연대가 지난 연말에 합의제 감사위원회 조례를 청원했는데 대구시가 거부를 했어요. 이참에 도입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금수 대구 참여연대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자전거 도시인 상주시의 자랑인 자전거 박물관이 새 단장을 끝내고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갖췄습니다. 이 세계와 우리나라의 자전거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상주 자전거 박물관을 찾아가 봤습니다. 김도윤 기자입니다. 전시실 곳곳에 자리 잡은 각양각색의 자전거들. 1790년에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자전거부터 부모 세대의 어린 시절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자전거도 눈에 띕니다. 일제강점기 민중의 울분을 풀어준 자전거 선수 엄복동의 이야기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이 자전거는 세계 최초의 자전거로 알려진 셀러리 페르라는 자전거입니다. 프랑스에서 발명이 되었는데요. 1790년에 발명이 되었습니다. 현대의 자전거는 핸들과 페달을 가지고 있는 데 반해서 핸들과 페달이 없는 사람의 발로 땅을 굴러서 움직일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자전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전거 도시인 상주시에 자리한 자전거 박물관이 상설 전시실 내 자전거 역사실을 새로 꾸몄습니다. 세계 자전거 역사부터 구한말 우리나라에 자전거가 처음 도입된 이야기, 고종 황제가 자전거를 처음 본 당시의 이야기까지 영상과 함께 실제 그 시대의 자전거를 직접 볼 수 있게 구성했고 자세한 설명도 함께 있어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 있는 다양한 자전거의 모습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예쁘게 전시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리고 한국 관련된 자전거들도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많이 만들어놨으니까 많은 관람객이 오셔서 즐겁게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주 자전거 박물관에서는 자전거 역사 교육과 함께 자전거를 타는 올바른 방법과 안전 교육도 배울 수 있고 외발 자전거 체험 등 재미있는 추억도 쌓을 수 있습니다. HCN 뉴스 김대리입니다. 15일 오후 1시 3분쯤 대구 북구 침산동의 한 자전거 조립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대구 소방본부는 1시 10분쯤 대응 1단계 경보령을 발령하고 소방차 38대와 소방대원 100여 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1시간 20분 만에 불길을 모두 잡았습니다. 화재 당시 공장 안에 있었던 직원 2명이 스스로 대피하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재산 피해 현황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북도 내 대학생들이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로 규정한 하버드대 로스쿨 램지어 교수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상북도 대학연합은 램지어 교수가 상식을 뒤엎는 주장으로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논문 자진 철회와 함께 피해자들에게 즉각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국내 일부 인사들이 램지어 교수의 주장에 동의하는 것과 관련해 강하게 비판하며 앞으로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